MZ세대를 알면 부자가 될 수 있고 MZ세대를 알면 그 동네의 부동산 값이 뛴다. 있을 수 없는 거지만 얘들은 이제 그걸 깨간다는 거죠. 그 내가 15억 있으면 아파트를 사줘야 되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난 거기 가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하기에는 굉장히 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일부에 이어서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제가 그 연구했고 또 결과에 나온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MZ세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 MZ세대에 대해서 그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MZ세대들이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폭등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세력이다 혹은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 영끌족들이 나타나면서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려 85조라는 엄청난 돈을 말 그대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들어왔다. 보시다시피 통계 근거 자료인데요. 20세에서 MZ세대 40세까지가 28조, 70조, 43조, 그리고 또 지역별로는 서울이 80%, 그다음 경기가 47%, 서울 경기권에서 MZ세대 영끌 투자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부동산으로만 볼 때는 이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이 어떻게 보면 MZ세대들을 전체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계 자료를 돌려보니까 이들을 이제 속성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도 일부더라. 이게 또 이제 이번 그 연구 자료의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재미난 것은 돈을 쓰는 그 세대들은 MZ세대 중에서도 특수 일부의 그 군집이었고 이 MZ세대들을 이끌어가는 트렌드세터는 또 따로 있더라. 그들은 문화를 선도하고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앞서가는 말 그대로 어떤 새로운 문화를 한국에 가져와서 새롭게 또 전파하는 그런 어떤 리더 역할, 말 그대로 트렌드 세터라고 그러죠. 그런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들을 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부동산이 떨어지고 아파트가 30% 20% 얘기가 나오고 서울 도심보다는 이제 외곽 혹은 지나치게 일찍 거품이 꼈던 곳보다 그런 곳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입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강남 서초보다도 가격이 거꾸로 올라가거나 물건이 나오면 바로 사라지는 곳이 성수동이다. 라는 이런 데이터가 또 나왔죠. 여기 보시면 성수동 쪽에 그 거래량이 다른 서초구나 강남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 제가 이제 이런 사진들을 몇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자, 어떤 느낌일까요? 사진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죠. 그러나 MZ세대들은 혼자 나홀로족들이 또 많아졌고요. 또 혼자 멍 때리는 시간 혹은 사실 레스토랑이나 카페는 전망이 좋아야 되고 뭔가 좀 우리가 볼 때는 과거의 그런 생각을 다 탈피하는 거죠. 그래서 논밭을 본다던가 논바닥 한가운데 있다거나 아니면 산속 깊은 곳에 있다거나 아니면 그 강아지가 뛰어놀거나 어떤 고양이랑 같이 있다거나 이런 공간들이 이들에게 이제 굉장히 많은 큰 어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 동네의 논밭들이 갑자기 부동산 값이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MZ세대를 알면 부자가 될 수 있고 MZ세대를 알면 그 동네의 부동산 값이 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한 번씩 보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충격이었어요. 지나갈 때 보면 우리들이 사실 이런 동네들 어디든 그 재개발 구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지역들은 많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이들은 때려 부시고 새롭게 짓는 게 아니라 그거는 돈 많은 오너들이 하는 일인 거고 그게 아니라 얘를 살짝 바꿔주는 역할 말 그대로 트위스트하는 거고 이걸 상상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일정적으로 볼 때 이건 아버님이 이제 대대손손 가지고 있었던 땅이에요.
예, 아버님은 굉장히 고지식한 분이라서 이 땅을 그저 이 동네에 오피스텔들이 많으니까 사무실이 많으니까 그냥 주차장을 쓰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캐피탈 개념과 인컴 개념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캐피탈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산 가치가 커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월별 인컴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거든요. 근데 이 땅은 그런 거죠. 가지고 있어도 캐피탈 개념은 계속 커지는 거고, 여기 금싸라기 같은 땅에 주차비가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얘는 캐피탈 개념도 커지는 거고 인컴 개념도 커지는 거다. 근데 이것을 MZ세대, 새파랗게 어린 아들은 아니다. 왜? 이 동네에 내가 랜드마크 같은 것을 하나 짓고 싶다. 돈이는 이제 말하자면 금수저였겠죠.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바꾼다? 이게 제가 이렇게 노랗게 해서 그렇지 사실 실제로 가보면 삼각형 땅입니다. 삼각형 땅이 아시잖아요. 효율성이 안 나옵니다. 효용성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공간이 저렇게 삼각형으로 나오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임차인을 맞추거나 어떤 사무실 공간으로서 이게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Z세대는 그 친구들끼리 고민한 거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결국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멋있어 보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 효용성인데 보세요. 삼각형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서로 사무실로 다 지었어요. 왜? 지하를 파면 안 되겠죠? 시공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상원 주차장 필로티로 해놓고 2층, 3층, 4층을 했는데 자 사무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통유리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혹은 커피 좀 마시는데 앞에 분들이 다 일하는 게 보이고 사무실과 사무실이 다 보인다 생각하면 임대 안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님은 극구 반대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현재 방해동에서. 문제, 저렇게 짓고 있는 게 동네 주변에 알려지면서 LG가 통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가는 걔네들이 연구 하나의 조그만 R&D 센터처럼 여기를 아예 통으로 처음에 살려고 했는데 안 파는 거죠. 왜?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일반적인 사무실을 생각하면 저도 이제 뭐 기업 생활, 대기업 생활 20년을 했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거지만 얘들은 이제 그걸 깨간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저 외국인 기업들이 와서 하는 것들을 이미 우리 MZ세대들은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부동산을 접근해야 되고 이들에게 맞는 것을 어떤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들을 알아야지만 메이크머니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 대로 그 연구 배경은 그렇습니다. MZ세대는 좀 많이 다르다고만 생각하는데 이들의 그 소비 패턴이라든가 이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든가 특히나 부동산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지만 향후에 우리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줘서 사회가 그쪽에 결과물을 좀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표본의 특징 중에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물어봐서 나중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부를 하고 있고 부동산에 연관된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 이제 이거를 조사할 때가 작년 12월 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이 있기 전에 3월 달 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일반인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장이 필요할 때 가장 어떤 그 시기에만 그 정부가 나서면 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처럼 정부는 그런 역할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MZ세대는 못합니까? 시장에 맡겨야 한다가 굉장히 압도적인 퍼센트가 나옵니다. 37%. 상시계획 37%. 적정 시기 얼마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MZ세대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정부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뭐 좀 국토부 장관 분도 보면은 막 자기가 유튜브에서 본인이 막 찍고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어필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보면 이 MZ세대에 대해서 자기가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유튜브로 자기의 생각과 철학을 전달하고 뭐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에 땅을 사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사실 그것을 신문에 내거나 아직 정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소통의 공간을 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건 이들이 좀 틀리고요.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뭐 전망을 했을 때는 당시에도 이들은 좀 우상향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결과치는 났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게 이렇게 금리가 누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누가 이렇게 다음번 강의 주제가 너무 재밌는 주제입니다만 금리 상승이 이렇게 가파르게 갈 줄 몰랐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라든가 세계 정세나 여러 가지 국제적인 변수가
현재 부동산 시장을 여러 가지로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MZ 세대들도 우상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생각지 않았던 주택도 투자 가치로서 이제 쳐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집을 선택할 때 혹은 집에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입지가 제일 중요시 여기잖아요. 초역세권이냐, 여기서 얼마나 가깝냐, 교통이 어떻게 되느냐, 주변 환경이 어떠느냐, 뭐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학군 따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아재들이 따지는 거라고 하죠. 아재들이. 이들은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따져보니까 가장 좀 편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재해로부터 이런 위험성이 없어야 되고 편리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그럴까요? 웬만한 곳에 서울 경기 지역에 이제 지하철 없는 데 없습니다. 버스 지하철 다 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들이 릴렉스할 수 있고 편안하고 휴식을 공간하고 집에서 또 일도 해야 되는 세대들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이게 또 그 리서치를 받다 보니까 재택근무도 많았기 때문에 집이란 공간은 단순하게 내가 잠만 자고 쉬는 공간이 아니라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여기가 서울시의 한복판이 아니더라도 예, 좀 그런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공간, 릴렉스하는 공간. 그다음에 거실 공간, 오픈 공간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하는 거죠. 설사 원룸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뭐라고 합니까? 닭장 같은 아파트. 예, 원효로 여기 일가만 가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예, 그 롯데에서 지금 350채 그 닭장 같은 집을 짓고 애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숨 막힌다는 거죠. 거기에 그 300세대가 넘는 청년들이 사는데 그들 안 들어가려고 해요. 가격을 떠나서 닭장 같다는 거야. 왜요? 차라리 그들은 어딜 갑니까? 근처에 쉐어하우스를 찾는다는 거죠. 웬만한 쉐어하우스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한 막 영화, 막 스크린, 대형 스크린 있고, 또 맨 루프탑. 그 루프탑도 별거 아닙니다. 그 오래된 빌라의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한남동 가보세요. 그 4층짜리, 5층짜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옥상에서 한남동 그 빌라촌 위에 그런 집이 또 쉐어하우스로 잘 나가요. 그들은 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동차 파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 한남동 그 올해 노후도가 3, 40년이 넘은 곳에서라도 한강을 보면서 혹은 그 빌라촌 위에서도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맥주 한잔 마시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싶을 거랍니다. 이게 MZ세대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들을 이제 군집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나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4개의 군집 1, 2, 3, 4로 그 좀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 나눠지더라. 군집 1, 시장 가치를 추구하는 균형 추구형. 그다음 2, 안정 여유 희망 추구형. 정말 희망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그 흑수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투자, 실속, 독립 추구형. 여기가 역글족. 그다음에 4, 개성, 여유, 독립 추구형. 그러니까 이런 그 키워드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질문을 한 거에서. 그래서 군집 1을 보니까 우리 뭐 그 흔히 말하는 금수저들은 뭐 좀 퀄리티 높은 고급화된 걸 필요로 합니다. 이것도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강남이나 서초에서 요새 원룸 10억 넘은 시가가 그게 이제 최근까지도 12억, 15억이 팔리고 있어요. 그 원룸을 가시면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제 지인도 제 그 선배님도 그렇고 딸 아들이 어디 아파트를 살려고 했더니 아니래. 자기는 강남역, 서초역 거기 어디죠? 롯데칠성자리 옆에 그걸 지어놨는데 저도 가서 봤어요. 위에 풀장이 있고요. 풀바가 있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뭐 20m, 50m 왕복 이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운동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내가 15억 있으면 아파트를 사줘야 되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난 거기 가고 싶다는 거죠. 그들만의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고급화된 주택들, 퀄리티 높은 주택들을 얘네들은 원한다. 그렇다면 정부나 봤을 때 청년들한테 청년주택 이렇게 지어줍니까? 얘네들은 필요 없어요. 금수저한테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군집2. 예, 여기는 집을 소유해야 될 의식은 높지만 경제적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의 여유가 없어요. 이들이 청년주택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역세권에 있는 곳에서 뭔가 이들의 단순하게 집 한 칸, 방 한 칸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트렌드 세터에 맞는 스타일로 처음부터 집을 기획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집을 주기 바쁘고 얼마에 얼마를 갚아라 뭐 20년 장기 임대다 30년 임대다 너 월세 40만 원이다 50만 원에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 트렌드 세터들이 찾는 이 공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어떻게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그들을 공간을 최적화시켜 줄 거냐, 여기에 고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게 사실 제가 얻은 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여기가 이제 부동산 여러 가지
젊은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MZ세대를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집이 이제 곧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평생 벌어도 18년이 넘도록 내가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도 집을 가질 수 없다. 예, 그것처럼 심각한 건 없잖아요. 그 사회적인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움직이게 만든 게 바로 군집 3이었더라. 그 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담보로 바로 레버리지를 너무나 풀로 쓰다 보니까 지금 이들의 비명이 나오고 있다. 이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걸 알고자 했던 것은 이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말 그대로 이번에 이태원 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존의 생각들, 집은 어떻게 보면은 교통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학군이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들은 오히려 안전해야 되고 릴렉스하는 공간이어야 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범죄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이런 사고가 좀 틀리다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까처럼 그 MZ세대 전체의 그 바운더리에서도 조금씩 그들이 군집별로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들에게 맞는 것들을 따로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4개의 군집에 나온 데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군집별로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을 좀 얻었습니다. 제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발표를 드렸고요. MZ세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고민하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기존 세대와 그 기성세대와 또 MZ세대 또 혹은 그 위에 미래세대들의 중간 정도에 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대로 우리가 좀 정책을 만들고 우리가 고민한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